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롱드 차이나 저는 호스트 김정은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중국 주재원으로 있었을 때 있었던 복지나 그런 혜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 주재원으로 갈 때 제일 처음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집이었는데요. 이건 회사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때 당시 2011년입니다. 너무 옛날인가요? 2011년 그 당시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받았던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 같은 경우는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혼자 나가서 사는데 비용을 한 달에 얼마였더라? 제 정확한 비용은 생각이 안 나고 한 70만 원인가 80만 원 정도를 원룸에 혼자 있을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다란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구해주고 거기에 이모님까지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모님께서 아침에 밥을 해주시고요. 그거를 퇴근하고 와서 저녁까지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침만 드셔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밥을 해주시는 이모님 계시고 이모님께서 빨래나 청소까지 다 해주세요. 그리고 방은 3개니까 3사람이 같이 살아야 돼요. 회사 직원 3명이서 같이 살아야 되는 불편함?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대신에 그 전에 다 주재원 분들이 사용을 하셨던 물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사야 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넷도 다 되고 그릇이나 밥솥 이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다만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그리고 그때 이제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씩 아침 식사나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비용이 지원이 돼요. 그러면은 3명이서 같이 사니까 30만 원이죠. 그걸 이제 이모님께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주재원으로 있었던 곳은 상해였는데 상해는 이제 크게 보면은 공항을 중심으로 한인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홍교 공항이라서 공차오 근처에 봉춘루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인타운이 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제 이라고 해서 이제 푸동 지역에 있는 푸동 공항 근처에 또 한인타운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는 안 가봐서 잘은 몰라요. 그리고 후단 다슈에라고 해서 이제 되게 유명한 복단대학교라는 곳 한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학교 근처에도 좀 한인타운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회사가 그 홍춘루 있는 그 근처였어요. 그 홍교 공항 근처에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 한인들이 되게 많았고 주재원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 가격이 꽤 비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가 벌써 9년 전이잖아요. 근데도 3인실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우리로 치면 32평 정도 되는 사이즈였거든요. 32평 아파트의 가격이 그때 당시 250만 원인가 그랬어요. 월세가. 지금은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50만 원 정도를 회사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아주머님, 조선족 아주머님이셨거든요. 이모님이죠. 이모님 비용 하고 이제 아침에 그런 식대비 약간 나오고 TV나 그 인터넷 비용 이런 것까지 다 나왔는데 혼자 살게 되면 편하긴 하겠지만 물론 비용이 좀 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일정 부분 주고 그 다음에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재원을 오래 이렇게 되게 길게 할 생각이 그때 당시는 없어서 이제 제가 물건을 다 사고 밖에서 인터넷 같은 거 다 설치하고 이러기에는 좀 번거로운 점이 있어서 그냥 그 3인이 있는 그런 기숙사 형식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었고요. 그리고 월급 같은 경우는 주재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는 한국에서 협의가 된 돈의 50%를 주재원으로 더 받았어요. 100% 받는 데도 있대요. 회사마다 좀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연봉 협상된 금액에서 50%를 더 받고 중국에서 70% 돈을 받았고 30%는 한국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는 주재원으로 생활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중국어를 전공하신 분들에게는. 그리고 그때 당시 150만 원이라네. 100만 원 플러스 50%에서 70%가 중국 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거를 중국 돈을 다 쓰지 않고 한국에서는 30%밖에 적으면 안 되니까 다 쓰지 않고 그 70%를 환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월급 날 때 되면 맞춰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환치기 아저씨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돈 환전하고 또 그 돈을 바로 한국에 있는 통장으로 이렇게 송금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재원 하면 생각나는 것들 중에 하나의 큰 복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거든요. 저 같은 말단 사원들은 사실 받을 수 없는 혜택이고 임원분들이 주재원을 왔을 때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학교인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임원분들도 이제 자녀분들이 있었는데 다들 상해에 있는 국제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이래서 다들 되게 좋은 학교를 갔어요. 자녀분들이. 저는 단편적인 걸 보긴 했지만 국제학교가 되게 비싸대요. 학비가 뭐 한 사람당 거의 1억이라고 했던가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비싼데 그거를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재원으로 나중에 진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야, 너 왜 또 난리야? 야! 그래서 그렇게 주재원 복지 중에 하나 제일 큰 거는 임원으로 가신다면 국제학교가 있다라는 거. 저는 그때 미혼이었으니까 뭐 해당이 없었고요. 그래서 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좋게끔 해줄 수 있고 그리고 회사가 더 좋고 큰 회사면 더 좋은 복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재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추천을 드려봅니다. 야. 찐빵 찐빵 호빵 호빵 호빵아 우리 인사드리고 가자. 여러분 오늘은 말썽만 부려서 미안. 안녕. 찌그러진 찐빵 호빵. 안녕히 계세요.